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1월 13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예, 있는데 여러 가지를 짚을 곳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 그중에 이제 남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점을 좀 쉽게 우리가 언론이 우리한테 강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언론의 성향과는 무관하게. 그래서 국민 전체를 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깔끔하게 그들이 오류라는 것, 즉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뭔가를 더 씌우려고 하는 거, 우리를 토끼 몰듯이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거.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그거죠. 지금도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 뭐 숫자가 뭐든지 간에 처음에는 이제 연해주 쪽으로 갔다가 뒤에서는 쿠르스크 쪽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고 있다. 이미 전사자가 났다. 뭐 탈행병도 생겼다. 우크라이나 전에 들어가서. 근데 그것을 조금만 돌아가는 이치를 따져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이명박이 이야기하듯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상황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오히려 궁금할 따름이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 허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그리고 이미 뭐 미국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사라진 지가 좀 됐고요. 유럽에서도 유럽은 이해관계가 우리랑 좀 비슷해요. 윤석열이랑. 특히 이제 나토의 그 틀 속에 생존해 왔던 빨대를 꽂고 살아왔던 그 엘리트들은 지난 70년간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한 그들조차도 이 보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등장해서 나토를 버릴 것 같은 분위기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는 것에 것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유일하게 그것을 주창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다는 부분, 그것이 색깔이 아주 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제 기사 나왔는 거죠. 이게 위에는 YTN은 요즘 조금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연합뉴스는 그냥 옛날 그 길로 계속 가고 있고, 북한도 군사조약 비준, 러시아 비준 이틀 만에 처리. 다 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소개를 드렸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밑에 심지어 MBC조차도 북러조약, 김정은도 서명, 전투준비 끝, 이런 상당히 날선 뭐랄까 좀 말초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제목을 달았어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기회를 최대한 쟁취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뒤처지는 부분이 우리 언론이다. 네, 이런 게 느껴져요. 천지개벽이 필요하다. 국내는 괜찮아요. 적절하게. 그런데 해외에 대한 시선은 정말 엉망이에요. 자기가 직접 MBC나 무슨 언론이든지 간에 자신의 의견을 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하지 못해요. 누구 걸 받아 적어요. 받아 적을 때도 이게 뭐지라는 균형 감각이 없고 베껴쓰기 하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MBC 보도를 제목을 보면 다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사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즉, 이 말은, 이런 이제 보도의 기본은 뭐냐면은, 북한이. 그냥 우리 국정원에 사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는구나.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그 전쟁. 그죠? 북한 참 못됐구나. 그래서 나토며, 미국이며, 일본이며, 다 달려들어서 이런 나쁜 짓 하는 북한을 혼내줘.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세상 돌아보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만 돌려보면은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 쪽에서 이제 북한에 삐라를 보내면서 촉발된 거죠. 러시아군이 북한에 올 수 있다. 이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언론은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예. 이것은 이 언론들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을 도착시키고 있어요. 그럼 그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이 여론이 느끼는 거 생각하고 실체적 진실하고의 그 괴리감이 크지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뭔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이에요. 이것은.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한 방송이죠. 러시아 연방 사이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대화가 비준되었다. 자, 이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의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고,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비준을 하면 되는 모양이에요. 자, 그럼 북한의 방법이 더 쉬워요. 이제 나오죠. 북헌법 중요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 의회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들의 정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권력이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는지. 그러면 절차상으로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상식이에요. 절차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 북한은 그냥 오케이만 하면 돼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슷한 거죠. 국가 간에 군사적 동맹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에 상정을 하고 국회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그 절차가 훨씬 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언론이 주목을 안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듣고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러시아가 먼저 비준을 했지? 북한이 먼저 비준을 한 게 아니고? 예, 여러분 답이 뭔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의 한 가지는 이겁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북한이 먼저 하고 러시아가 뒤에 비준하는 거 하고 러시아가 먼저 비준하고 뒤에 북한이 응해주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 느낌이. 동방예의지국에 살고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나라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 만날 때 그리고 각각의 위치를 가지고 만날 때 어떤 방법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 잘 모를지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것은 러시아가 깊이 존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북한이 작은 나라가 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북한이 먼저 할 수도 있죠. 절차상으로는 북한이 훨씬 먼저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김정은을 이제 푸틴이 추켜 세워주는 부분은 러시아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인선을 쭉 하면서 트럼프가 공약했던 대로 우크라이나를 종전할 분위기로 강하게 밀어붙이잖아요. 자, 그 와중에서 푸틴이 당연히 이제 협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 내로 진입돼 있던 우크라이나 군이나 나토 군을 몰아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북한이 이것을 비준해 준 겁니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북한군과 이미 교전, 우크라이나 이야기입니다. 교전. 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교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사자도 발생. 예. 우크라이나 이미 진입. CNN 방송 보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아주 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이상한 집단이다 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북한이 비준을 어제 해줬잖아요. 어제. 그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북러조약 제4조.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봐서는 이게 따르자면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세계 여론에 있어서 북한과 러시아는 약자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뭉개버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전에 러시아군이 개입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북한군이 개입할 명분이 전혀 없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그래서 이것은 뭐와 상관이 있느냐? 쿠르스크에 진입한 그것을 푸틴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의 딥스테이트 그리고 새로 진입한 트럼프 정부가 이상한 짓을 하면은 이제는 북한까지 너희한테 같이 내 목을 겨눈다.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대선 전전날 연이어서 러시아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합니다. 합쳐서. 예. 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거든요. 자, 그 말은 즉 뭐냐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국내 언론들이 여러 가지로 썰을 풀었던, 뭐 전부 다 아주 빨간 거짓말들이죠. 이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예민한 상황에서 절대 명분에서 조금이라도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이 허락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이 투입이 됐겠습니까? 비준도 되지 않았는데 북한에 의해서 양쪽이 비준을 해야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는 이틀 전에 비준했고 3일 전에 비준했고 북한은 어제 비준했어요.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기사들은 아주 오래전에 나왔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이제 비준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격받은 지역에 대해서 북한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게 쿠르스크의 수복 작전이에요. 러시아가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을 하게 되면은 분쟁 끝에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까지 따먹은 땅까지가 땅의 경계선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우리 한국 전쟁이 그랬다시피 거기에 북한군이라는 카드를 써먹을까 말까를 러시아가 고민할 따름이에요. 이미 쿠르스크에 가 있다는 것은 러시아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미국에 대한 억제 전략이에요. 또는 나토에 대해서 억제 전략이에요. 불장난하지 마라. 북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 조약은 장난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조약은 조약대로 면밀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조금의 어김없이. 그래서 서방 언론, 미국 언론, 유럽 언론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언론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망조가 들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성향에 대해서 뭐 당연히 푸틴은 트럼프의 암살에 대해서 걱정까지 하던 입장이니까 트럼프가 당선되자 지금 여러 가지 인선을 뭐 내일 모레 또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선에 대한 결정들이 나오고 그 방향대로 가고 있어요. 이건 미국의 복이에요. 제가 봐서는 딥스테이트를 잘라내고 있거든요. 영향력을. 그러면서 미국 내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올해 또 70년 동안 또 와리를 틀었던 그 기득권 세력이 물러나면서 조용히 물러나게 만드는 건 엄청난 실력이에요, 여러분. 혁명이나 전쟁이나 내전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것은 그가 공화당 내로 들어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대중의 확실한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 어쩔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은 세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다 보고, 김정은이 오늘 추인한 거예요. 비준한 거예요. 자,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쿠르스크 수복 작전이 본격화 정말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북한군이 상징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드럽게 풀리면 안 들어간다예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여차하면 북한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홍보가 된 상황이고, 남북한 간에 한반도에 긴장이 발생하면은 러시아군이 금방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호 방위 조약이 없는 이란한테도 S-400분의
최고급 전투기, 최신형 전투기 공급해, 그리고 대전자전 체계 공급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수천 명의 러시아 병력이 이란에 투입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자, 그럼 상호 방위 조약으로 엮여진 북한은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란에 제공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고,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보기에 이란보다는 북한이 한반도 상황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건 사실이죠. 자,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시각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CNN이 인력을 해고한다 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금년 초에 좀 해고를 했던 것 같아요. 100여 명. 이번에도 한 그 정도 급으로 해고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연봉 앵커들의 진행자들의 연봉을 자르겠다. 그래서 이미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연봉을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지금 2천만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되는 연봉을 받더라고요. 자, 이 해고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대선 방송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해리스 편을 들었잖아요. CNN이. 폭스뉴스보다 훨씬 시청률이 떨어졌고요. 심지어 MSNBC보다도 시청률이 떨어졌어요. 내리막을 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세상에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언론들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저는 그 언론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언론의 중심을 잡아라. 그게 여러분들이 만수무강하는 방법이다. 어설프게 정치적 물결 타지 마라. 돈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수명을 재촉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CNN 한번 꼭 보세요. CNN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지. 예.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내전에 개입을 했어요, 러시아가. 러시아가 침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북러 상호 방위 조약에 입각해서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러면 책이 잡혀요. 다 된 밥에 뭐 푸틴이 콧밥 틀릴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가능성은 제로예요. 쿠르스크 복속 작전에 북한군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외에 거기에 때 맞춰서 김정은이 비준을 해줬으니까 지는 사인만 하면 되는데. 자, 이것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 미국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아직 취임 전까지. 케네디도 대통령 노릇 잘 하다가 총 맞고 죽었잖아요. 자, 여러 가지를 염두에 다 두고 있는 겁니다. 이 긴장을 계속 압박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트럼프가 생존에 있으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군까지 쿠르스크에 투입하면서 빌미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푸틴이 북한군을 돌려보내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항상 열려 있을 거예요. 여차하면 온다. 이거 압박의 카드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크라이나전 종료까지는 북한군이 주둔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우리가 지난 한 70년간 남한을 비난할 때, 우리를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 뭡니까? 남한은 미국의 괴뢰 정부다. 꼭두가시 정부다. 이거잖아요. 왜?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 힘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서방 언론에서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푸틴이 간당간당 하니까 북한까지 손을 뻗쳐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 따라서 러시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안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푸틴이 북한군을 데리고 있다, 여기서. 즉 그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뛰어넘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미국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세력 두 군데가 묶여 있다. 또 하나는 뭐냐? 네, 그래서 미국이 간담을 서늘하게 해준다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중국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북한, 러시아예요. 그 둘의 연대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지난번 그 트럼프 일정 공에서 김정은을 세 차례나 만나면서 북미 종전선언에 코앞에 갔던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 길로 와라 라는 푸틴의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자, 거꾸로 지금 마지막 지금 이제 불안한 소지, 어떤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는 것이, 분란의 소지가 남아 있는 것이 남한의 현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경고 더하기 러시아의 경고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에 대해서. 자, 지금 엄청나게 궁지에 몰려있죠. 교수들이 시국선언이 하더라고요. 할 만할 대로 됐지만 지금 지난번 캠벨이 다녀간 이후로 모든 것들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지난번 박근혜 예를 봤을 때 뒤에 당신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미국이 한 배를 탔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점쳐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러시아가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3일 전에 비준했고 김정은은 어제 비준했다. 이제야 오늘부터야 북러 간에 둘 중에 하나가 침공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가서 군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투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성립됐어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 전사자 발생했다, 살인자 발생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국가 사이에 서로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그래서 쿠르스크에 가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두 가지 사실, 시기적인 부분하고 언제 비준이 완료됐느냐, 그리고 그 비준이 완료된 그 제4조에 의거한 상대방이 침략받았다는 그 근거, 그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아니죠. 그건 러시아가 개입을 한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쿠르스크에 가 있는 거죠. 자, 그 두 가지를만 같이 엮어보더라도 우리 언론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목에 핏대를 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